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못해서 기다리셨던 구독자분이 계셨다면 죄송하고요. 일단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일단 금요일날 장이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V자 반등하고 올라와 줬는데 여기서 좀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그냥 좀 무디신 분이 계셨을 거고 또 위험을 감지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기를 놓쳤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또 양아치 짓을 한 날이죠. 그냥 외인과 기관의 양아치에 그냥 놀아나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자, 코스닥 기준으로 그 지수상 일목균형표 구름대 안에 진입을 시켰다가 그리고 60일선 코스닥 기준 60일선을 찍고 바로 반등하면서 말아 올려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공포를 조성했다가 저희 같이 지표를 좀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는 사람한테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오늘 빠졌는데 내일 오르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모르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60일선이 깨져버리고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더 안 좋은 것이 감지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거에 참 불쾌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장에 수급을 보자마자 또 하방 감지는 했죠. 하방 감지는 했어요. 저희 그 구독자분들 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제가 이게 방송 운영하면서 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섭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하나는 그 아침 그 상승장에서 하락을 좀 오후장까지 하락을 감지하고 인버스를 단타로 들어갑니다. 인버스는 얘기 드렸죠. 장이 빠질 걸 예견하고 안 좋을 걸 예견할 땐 인버스로 또 어느 정도 거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전 그런 것도 나쁘다고 얘기 안 드렸어요. 잘 알고 써먹으면 다 좋습니다. 인버스를 들어갔고 그래서 그랬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제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들으면서 섭섭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하나 솔루션을 들어갔다고 얘기 드렸어요. 들어갔고 0.3% 정도 수익 0.5% 정도 수익권에서 0.35% 정도 3%인가 5%인가 수익권에서 마감돼서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제 금요일 날 장이 엄청 빠졌거든요. 3.5%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초기 물량이긴 했지만 저는 금요일 날 장에서 빨간불을 줄 때 팔았습니다. 다시 팔았어요. 하나서 다시 팔고 금요일 밑에서 다시 잡았어요. 초기 물량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더 1, 2%, 2, 3%더 벌 수 있었다 정도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단기적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거고 금요일 같은 경우엔 조금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리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 이해해 주시고 요런 것 또한 이게 안 좋은 걸 굳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어, 요런 것들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실 땐 1%, 2%도 소중하게 더 지키시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좀 더 성공 투자자가 되는 길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드리는 이유는 같이 이렇게 좀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스킬도 좀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신 분은요. 그리고 오후장까지는 안 가고 오전 11시까지 11시 반 정도부터 지수를 엄청 뺐다가 지수를 올렸죠. 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하루만 봤을 때는 또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불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종목 중에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자 하나는 세움 메디칼이죠. 세움 메디칼 제가 분명히 이제 테마주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아마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서부터 물린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팔아도 그렇죠. 왜냐면 요때부터 언급은 방송에서 드렸고 요날도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랬다. 그런데 이제 이날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요런 거는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저 같으면 저라면은 이날 당연히 다 매도를 했을 겁니다. 금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대응을 못 하신 분이어도 수익이 손실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손실을
볼 수 있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또 부각되고 다시 가고 요건 몰라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요런 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바닥부터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바닥부터 잡아가지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월요일날 또 흐름을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끊고 괜찮다 싶을 때는 좀 모니터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매집을 권해드렸던 거고, 슈팅 났을 때 빨리 익절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뭐 4거일 5거래일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너무 욕심을 내리시면 안 돼. 이게 무슨 뭐 상한가하고 또 상한가하고 이렇게 그렇게 욕심 가지면서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건 테마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니고, 그런 식의 대응이 전혀 불가능하시면 테마주나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같이 좀 언급하면서 단 한 분이라도 이번 주말에 소고기라도 구워 드실 수 있는 수익을 내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맛에 또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코오롱 글로벌인데, 이게 좀 사실 복잡해졌어요. 사실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얘기 드린 지는 이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사실 한 달 정도로 지켜봐왔고, 충분한 매집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평균까지 당연히 2만 원 밑에서는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당연히 수익 중이실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슈팅이 났어요. 슈팅이 나가지고 갑자기 16% 슈팅이 나버렸죠. 나버리고 또 다시 또 눌리고 끝났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정리를 슈팅 났을 때 꼭대기 라인지만 좀 했다라고 해서, 사실 수익권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기간이 한 달 해가지고 뭐 2, 30% 수익을 낸다는 건, 2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건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타로 들어간 종목도 아니고, 바닥 매집을 해놓고 장기 그 추세를 보면서 가져가자였어요. 가져가자였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니까 대응이 못하신 분들은 그대로 또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짜증이 나요, 정말로. 근데 왜 이렇게 났나 했더니, 뭐 다른 코오롱 생명과 뭐 다른 계열사 때문에 슈팅이 나가지고 어줍지 않게 슈팅이 났다. 근데 여기에서 그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또 두 가지가 포착이 됐어요. 자, 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날 그 코오롱 글로벌이 10몇 프로가 상승하면서도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동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위에 좀 매물대는 어중간하게 쌓여버린 게 돼버렸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의외로 아침에 장에 또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많이 또 개미가 빠졌을 수 있다. 많이 털렸을 수 있어요. 아침에 많이 누르고 갔기 때문에 장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공포심이나 하락분에 대해서, 왜냐면 11선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좀 움츠렸던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평단가가 중요한 겁니다. 12선이 깨져서도 플러스면은 괜찮은데, 12선이 깨져가지고 이게 하방을 간다라는 감지가 돼버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평단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평단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어찌됐건 시세를 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쉽고, 그나마 또 괜찮고 다행인 부분은 이날 그 최근에 이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거는 그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뉴스에도 언급이 됐고, 그래서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코오롱 글로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관들의 매집이 포착됐고, 요즘 최근에 우상향 기운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좋게 말씀드리면 매매 동향만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 기관들이나 그 기관은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매도가 나오면서 물량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면 이 코오롱 글로벌의 그 추세가 죽어버리는 건데, 다행인 건 웨잉하우 기관은 오히려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 추세로 우상향의 추세 11선 기준으로 보시면서 또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2만 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2만 1,000원에서의 하방의 지지 정도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이때 지지했던 모습을 보시면 이때 금액이거든요. 2만 원 정도까지, 2만 원이 만약에 내 평단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 원까지는
그 대응을 하지 말고 지켜보시되 하락이 너무 세거나 하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돼버렸죠. 추세가 일단은 꺾여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관의 수급도 그렇고 장이 회복된다면 충분히 상승 우상향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11선을 기준으로 좀 봐주세요. 11선 금액 말고 11선 정도로 봐주시고 금액도 같이 보시면서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돼버렸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얘기 꼭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고 갑자기 의도치 않은 슈팅이 나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얘기 드렸고 이노와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고 이날 바닥 요날이죠. 요날 바닥에서 하방을 감지하고 했습니다 해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쫄 필요는 없는데 오늘 이날 하락분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뺐다가 결국은 다시 다 말아 올려버린 추세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또 개인들이 많이 털릴 수 있습니다. 요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평단가가 또 한번 중요하다. 왜냐면 요때 제가 말씀드린 2월 10일에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 장을 안 보셨어도 괜찮으실 건데 여기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방이 오면은 다 겁을 먹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단가가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항상 공략하고 바닥에서 매집을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요런 공포장, 요렇게 하루 만에 뭐 흔들거든요. 엄청 흔들거든요. 그럴 수 있다. 뭐 아직 추세가 다시 회복이 돼버렸죠. 장 막판에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회복이 됐다. 뭐 아직은 추세가 문제가 이상 뭡니다. 이상 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오롱 글로벌이 많이 시세가 가가지고 뭐 정리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코오롱 글로벌 얘기 드리면서 코오롱 글로벌이 수익 실현이 된다면 화성산업을 보시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 주씩 간다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화성산업이고 아직 화성산업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난 뒤로 아직 시세 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고 아직은 뭐 큰 이슈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충분히 또 다시 코오롱 글로벌로 수익 내신 분이라면 화성사업으로도 다시 또 화살을 돌리셔도 괜찮겠다. 수익을 내신 분이라면 보유 중인 부분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대응을 다 하시면 되겠고 매도하셨는데 바닥에 우리가 2만원 밑에 사가지고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코오롱 글로벌 진입하기에는 또 겁이 나요. 바닥에 사고 있었을 때가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하면서 보시고 팔았다 이제 또 새로운 걸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화성산업도 있겠고 또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똑같은 건설주입니다. 우원개발이라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인데 사실은 이걸 이제 코오롱 글로벌을 보다 보니까 코오롱 글로벌 우원개발이 코오롱 글로벌에 또 그 수주를 딴 적이 있더라고요. 공시에. 그래서 우원개발 뭐야 하고 다시 봤어요. 너무 소형주니까 잘 몰랐는데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굉장히 많은 그 수주를 따고 있거든요. 되게 소형주니까 되게 움직이기가 쉽다, 가볍다예요. 이게 사실 코로나 전 기점으로 보면은 작년이죠. 재작년 그 기점으로 봤을 때 금액이 요때였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방을 그렸죠. 그리고 요때예요. 작년 10월 29일 날이 완전 바닥 저점을 찍고 요때부터 다시 추세가 변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어요. 계속 추세가 쭉 죽어가다가 그 10월 11월부터 수주가 많이 납니다. 수주가 많이 나요. 많이 나가지고 그 매출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 한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 수주를 따냈다. 그런 건 공시 보시고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또 이해가 가실 거고 빠르실 거고 그 다음에 이날 마찬가지로 그 이제 추세가 정리돼 가지고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었으나 아직은 깨지지 않았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 그리고 이평선들 위에서 자리 잡았으나 금요일날 장이 좀 많이 안 좋으면서 좀 빠졌다. 근데 아직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밑에 구간에서는 사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봉을 보시면 이미 그 추세가 살아 있어요. 이미 이제 상승 추세로 변환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요때 밑에 이 금액대죠. 예를 들어 6,000원, 6,300원 정도, 6,000원에서 6,300원 정도, 요 정도 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6,200원, 6,200, 300원 정도에서 지지를 지켜준다면 또 한번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기운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으로도 이미 올라왔거든요. 추세가 올라와서 이미 괜찮다. 좋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바닥 매집의 개념에서 이 바닥 매집의 개념은 아니지만 추세가 살아있고 지지선들이 정배열이 되면서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 라고 해서 화성산업과 우원개발을 또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겁을 먹으신 분도 계실 텐데 V자 반등이 됐죠. 결국은 지수가 V자 반등이 됐어요. 공포를 한 번 더 유발하고 야 3일 연속 빠지나라는 유발하고 나중에 말아 올려서 시장에 오늘 내일 사이에 아니면 월요일날 큰 악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다 정도가 되겠어요.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을 지지하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단기적 바닥으로 그 6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와 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날 빠진 거를 또 분석이 많이 있는데 금요일에 왜 빠졌냐라는 분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빠졌냐를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혀요. 미국과 중국의 뭐 갈등이래요. 갈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참 불쾌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보면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가를 누르고 물량을 뺏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유가 딱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그날 장중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이 일단 그 적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뭐 빅텍 같은 뭐 방산주가 움직여서 미사일을 쐈는가? 북한과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미국과 무슨 문제가 있나? 빨리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시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시장에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빠진다. 그럼 그냥 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볍게 일단은 그냥 좀 누르고 뺏는구나를 보시면 되고 강도가 셀 때 얘기해요. 강도가 갑자기 막 세고 되게 공포심이 유발될 때는 뉴스를 빨리 보고 빨리 환경을 읽어라. 근데 제가 그때 읽었을 때 환경에 이건 주시장에 타격을 줄 문제 이슈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장중에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대응을 이것저것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 시장을 잘 보셔야 되겠고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데 수급을 봐서도 그걸만 잘 그 참조 하셨다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가시면서 더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토요일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뵐 수 있으면 또 내일 또 좋은 그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